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산구의 정례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조례안 심사 등 지방의회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게 될 정례 일정에 돌입합니다. 광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전반의 면밀한 검토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해 성과들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에 적극적인 협조로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 복지 향상과 광산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받을 수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관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택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주광역시 광산구에 아무쪼록 근현처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국가적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광산구 재정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일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고 지키며 늘릴 것인지에 대한 총괄 기획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줄일 것인지 각 부서의 세부적인 논의는 물론 지속적인 재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구조 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광산구에도 광산구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필수 업무 지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지원 업무 및 종사자 보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한 광산구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택배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등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광산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건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조류 충돌 방지 유리로 시공하거나 다양한 디자인 적용에 조류 충돌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야생조류 보호 및 유리창 충돌 저감 정책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정책의 가장 큰 화두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문제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의 소비도시 이미지를 벗고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 R&D 등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자원인 하남, 평동, 진고, 소촌, 빅그린 등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구도 재정 운영 측면에서 지방채 감소 노력과 이자 부담 경감채 마련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때이며 산업 마케팅 분야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기업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제약이 많은 다수 중소기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책임이 있는 우리 광산구가 관내 공동주택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소극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차례의 감사반 운영 중에 적발된 사항은 총 7건에 달했으며 그중 잘 알지 못해 10년씩이나 잘못 운영하고 있었던 회계 관련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행과 관리가 적발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분절적인 사업 수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개최 현황도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광산구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고용 형태는 매우 불안정하여 기혼 여성들의 고용은 저임금, 단기적 고용관계, 열악한 근로조건, 승진의 기회 부재 등 불합리한 노무관계 등의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송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광산구 도시재생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의 주인공은 그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어야 하는데 그나마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서 참여한다 해도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광산구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산구 청년의 요구나 환경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단 한 건의 계도와 과태료 처분도 부과되지 않아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광산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산구에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 대표에 미구성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산구에 위치해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한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광산구청 주변 성정 권역을 보행안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광산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며 계속 늘려야 하고 언젠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고 차량은 감소하여 순세계 잉여금 중 일부만 잘 활용하더라도 주민들의 복지 공간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확장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황토 맨발길 조성,
파크 골프장 확대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광산구 감사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기준 적용과 처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공정함의 기본입니다. 대상에 따라 혹은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광산구는 이러한 피감기관의 정당한 방어권에 대해 보호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